여러분, 가족이나 친구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즉시 119에 전화하실 건가요? 이 판단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면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놓치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뇌졸중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과 119가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0대 여성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손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집으려고 했는데 오른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려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어머니가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에 가서 좀 쉬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에 보니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얼굴 한쪽이 처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아서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고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만약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병원에 갔다면 이런 후유증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을까요? 가족들이 뇌졸중 증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입니다.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에 피가 안 가는 상태입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상태입니다. 둘 다 결과는 같습니다. 뇌세포가 산소를 못 받아서 죽기 시작합니다. 뇌세포는 단 몇 분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학계에서는 타임 이즈 브레인 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곧 뇌라는 뜻입니다. 1분을 허비할 때마다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럼 뇌졸중 증상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 테스트입니다. FAST. 4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4글자가 생명을 구합니다.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환자에게 웃어보라고 하세요. 혹은 하고 이를 드러내보라고 하세요. 정상이라면 양쪽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뇌졸중이라면 한쪽 얼굴이 처집니다.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한쪽 눈이 제대로 안 감기거나 미소가 비대칭입니다. 이게 뇌졸중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A는 팔입니다. 환자에게 두 팔을 앞으로 뻗어서 10초 동안 들고 있으라고 하세요. 눈을 감고 해보라고 하면 더 정확합니다. 정상이라면 양팔이 똑같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뇌졸중이라면 한쪽 팔이 서서히 아래로 떨어집니다. 혹은 아예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S는 스피치, 말입니다. 환자에게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해보라고 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같은 문장이면 됩니다. 정상이라면 또박또박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이라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횡설수설하거나 아예 말을 못합니다. 본인은 제대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들으면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위에 3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하세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119 나 병원에서 반드시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패스트 테스트.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증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증상들도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집니다. 혹은 한쪽 시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둘째,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옵니다. 평생 겪어본 적 없는 두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합니다. 특히 뇌출혈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셋째, 갑자기 어지럽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한쪽으로 쓰러지거나 걷다가 비틀거립니다. 넷째, 갑자기 한쪽 몸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저리거나 찌릿한 게 아니라 아예 감각이 없습니다. 다섯째, 갑자기 혼란스럽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이것도 뇌졸중일 수 있습니다. 패스트 테스트와 함께 이런 증상들도 기억해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일과성 허혈 발작, 줄여서 TIA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증상이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 나타났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 다행이다. 괜찮아졌네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TIA가 있었던 사람의 20%가 3개월 내에 진짜 뇌졸중을 겪습니다. 특히 첫 48시간 이내에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괜찮아졌으니까 안 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하나, 가족이 갑자기 말을 못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첫 번째, 패스트 테스트를 해보세요. 웃어보라고 하고, 팔을 들어보라고 하고, 문장을 따라 해보라고 하세요. 두 번째,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전화할 때 뇌졸중이 의심됩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그러면 구급대원들이 더 빨리 준비해서 옵니다. 세 번째,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거나 앉히세요. 넥타이나 벨트는 풀어주세요. 네 번째, 아무것도 먹이거나 마시게 하지 마세요. 삼키는 기능이 손상됐을 수 있어서 살에 들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메모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황 둘, 길에서 누군가가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9에 전화하세요. 두 번째,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름을 부르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세 번째, 의식이 없다면 호흡을 확인하세요.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의식이 있다면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119가 올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세요. 상황 셋, 본인이 갑자기 한쪽 팔이 저립니다. 말도 좀 어눌한 것 같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첫 번째,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두 번째, 문을 열어두세요. 119가 왔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바닥에 앉거나 누우세요. 쓰러져서 다칠 수 있으니 안전한 자세를 취하세요. 네 번째, 절대 운전하거나 걸어서 병원 가려고 하지 마세요. 119가 오기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환자를 흔들거나 때리지 마세요. 정신 차려 라고 하면서 뺨을 때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뇌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이나 약을 먹이지 마세요. 삼키는 기능이 손상됐을 수 있습니다. 셋째, 머리를 베개 같은 걸로 높이 들지 마세요.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와 몸을 같은 수평으로 유지하세요. 넷째,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119에 전화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첫째, 뇌졸중 의심 환자입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둘째, 환자의 나이와 성별을 알려주세요. 셋째, 정확한 증상을 설명하세요.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쪽 팔을 못 듭니다. 말을 못합니다. 등등. 넷째,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알려주세요. 30분 전부터요. 1시간 전부터요. 이렇게요. 다섯째,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섯째,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지 현재 먹고 있는 약이 있는지 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뇌졸중은 누구에게 더 위험할까요? 고위험군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고혈압 환자.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둘째, 당뇨병 환자. 당뇨병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셋째, 심장병 환자.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5배 높아집니다. 넷째, 고지혈증 환자. 혈관에 기름때가 쌓입니다. 다섯째, 흡연자.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비만. 일곱째, 과도한 음주. 여덟째, 운동 부족. 아홉째, 가족력. 부모님이나 형제가 뇌졸중을 겪었다면 위험이 높습니다. 10번째, 나이. 55세 이상부터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뇌졸중 증상을 알아두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첫째, 혈압 관리.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고 고혈압이 있다면 약을 꾸준히 드세요. 목표 혈압은 120에서 80 이하입니다. 둘째, 혈당 관리.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을 잘 조절하세요. 셋째, 콜레스테롤 관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필요하면 약을 드세요. 넷째, 금연. 담배를 끊으면 뇌졸중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째, 절주. 하루 2잔 이상 마시지 마세요.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하세요.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일곱째, 건강한 식단. 채소, 과일을 많이 먹고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여덟째, 체중 관리.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아홉째, 스트레스 관리.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주의하세요. 뇌졸중은 아침 시간, 특히 기상 후 2에서 3시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잠에서 깨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계절적으로는 겨울과 환절기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아침 운동을 조심하세요. 너무 이른 시간에 야외 운동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뇌졸중 후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치료받으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후유증으로는 반신마비, 언어장애, 삼킴장애, 인지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런 후유증은 평생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른 대처가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한번 뇌졸중을 겪은 사람은 5년 내에 20에서 30%가 재발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겪은 후에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을 빠짐없이 드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힘듭니다. 간병의 부담, 경제적 부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주변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뇌졸중 증상을 알아보는 패스트 테스트. F.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는지. A. 한쪽 팔을 들지 못하는지. S. 말이 어눌한지. T.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에 전화. 이 네 글자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119가 오기 전에 할 일. 환자를 편안하게 하고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하고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세요. 예방법.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하고 금연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뇌졸중은 암, 심장병과 함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패스트 테스트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평생의 장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에게 패스트 테스트를 알려주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꼭 알려주세요. 이 작은 지식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은 뇌입니다. Time is brain.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1분을 아끼면 수백만 개의 뇌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의심되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응급 대처법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